런던 템스강에 떠오른 몸통만 남은 시신의 진실. 1887년 런던 템스강 일대에서 시작된 살인사건은 당시 영국 사회에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도 팔다리도 없는 오로지 몸통만 덜렁 남은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면서 언론은 이를 토르소 살인사건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잔혹했고 피해자 신원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몸통은 1887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넘 인근 템스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와 팔다리는 완전히 사라진 채 끈구만 남은 시신이 떠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동일한 사체의 일부로 보이는 다리, 팔, 심지어 강까지 템스강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시, 나인엠스, 웬즈워스, 라임하우스, 첼시 시신의 파표는 마치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고 수사관들은 단순한 익사나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적 살인임을 직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신들이 단순히 토막난 게 아니라 정교하게 해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시관 브렉스턴 힉스는 전문적인 해부 지식 없이 이런 해체는 불가능하다며 범인이 단순한 정신병자가 아닌 도축업자나 동물 해체에 능숙한 자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당대의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한 정황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1889년 6월 또 다른 여성의 몸통이 호슬리라운에서 발견되었고 일주일 사이 동일한 방식의 신체의 일부가 런던 전역에서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피해자는 임신 8개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죽기 직전까지도 태아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와 태아까지 궤거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희생자 가운데 단 한 명, 엘리자베스 잭슨만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첼시에서 매춘 용의자로 지목된 전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중 한 여성은 자궁이 제거된 채 시신이 발견되어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머리와 다리가 없는 채로 발견된 이 여성은 강씨 리디아 하트 또는 에밀리 바커라는 실종자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였으나 모두 오인으로 판명됐고 결국 무명의 시신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는 바로 잭 더 리퍼가 활동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잭 더 리퍼는 1888년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매춘부들을 살해한 범죄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템즈 토르소 사건 역시 비슷한 수법과 시기 그리고 활동 범위를 보이고 있었기에 둘을 동일인으로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된 곳은 잭 더 리퍼의 주무대였던 화이트채플 근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잭 더 리퍼가 시신의 얼굴을 남긴 반면 토르소 사건의 범인은 항상 머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같은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고든은 2002년에 발표한 저서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1886년에 발생한 몽루주 여성 시신 사건, 1902년 런던 램버스에서 발생한 또 다른 토르소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제기하며 이 모두가 같은 연쇄살인마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공통점은 언제나 몸통만 남겨진 여성 시신이라는 점과 임신 혹은 여성 생식기 훼손이라는 기괴한 패턴이었습니다. 결국 템즈 토르소 살인사건은 1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부족했던 정황 파악과 증거 확보, 피해자 신원 확인 등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이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템스강을 따라 몸통만 남은 시신이 떠오르던 그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혀진 런던의 또 다른 공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